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를 추출을 이제 해볼 건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분쇄해서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내릴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바로 레시피라고 부르죠. 그럼 이 레시피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자, 첫 번째는 도직량이에요. 내가 이 커피를 추출할 때 얼마만큼의 원두를 사용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추출 비율이라고 하죠. 브루 레이시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원두랑 총 사용하는 물량의 비율을 의미해요. 내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추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물을 사용할 때 이 정도의 물을 한 번에 왕창 다 부을 건지 아니면 좀 나눠서 부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항목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1도에 따라서도 내가 느끼는 이런 커피의 맛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표시되는, 그리고 그 온도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포트를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포트를 사용하신다면은 꼭 디지털 온도계를 항상 같이 사용하십시오. 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커피를 어떤 입자의 굵기로 분쇄를 할 것인가, 우리가 분쇄도라고 말하죠. 좀 더 가늘게 분쇄할 건지 좀 더 굵게 분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자, 처음부터 추출 시간을 설계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추출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추출 비율을 정했잖아요, 그죠? 이 추출 비율, 내가 이 추출 비율에 의한 물을 다 사용해서 추출을 했을 때 추출이 끝나는 시간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커피를 한 17g 정도를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우리가 물의 비율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1대 15 정도의 비율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15의 비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브루잉 컨트롤 차트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건데, 지금 일단은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간단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1대 12, 1대 13, 1대 14, 1대 15, 1대 16, 이런 이 선 끝에 써 있는 숫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출 비율입니다. 즉 1대 15 비율이다. 그러면 20g의 커피를 사용했을 때 한 300g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1대 16이다? 그러면 20g의 커피 사용했을 때 한 320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추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리퍼를 사용하는 이런 여과식으로 추출을 해보면 1대 15 비율을 사용했을 때 그 추출된 커피의 TDS와 수율을 측정을 해서 좌표를 찍어보면은 대략 한 1대 14에 가까운 라인 위에 찍힐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범위가 항상 정답은 될 수가 없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낮은 수율로 커피를 뽑으면 아마 우리가 커피잉 때 초반 때 느꼈던 그런 날카로운 산미를 느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1대 15의 비율을 사용을 해서 1대 14 라인을 찍혔을 때 대략 한 18, 19, 20 이 정도의 수율을 목표로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커피는 아마 이런 라인 위에 위치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에 해당하는 TDS의 범위를 보면은 거의 한 1.45부터 1.6에 해당하는 높은 TDS의 커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커피가 항상 진하기만 하다고 해서 항상 맛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런 커피에서 느껴지는 향과 맛들이 약간 좀 뭉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피를 다시 그러면 좀 더 낮은 TDS의 커피로 뽑아야지 하고 한다면은 이 정도 범위에 찍힐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는 수율이 16에서 한 1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단맛이 없고 산미가 날카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선호하는 기본 레시피는 1대 16 혹은 1대 17 혹은 1대 16.5 정도의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대략 1대 16.5 정도의 비율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정도 비율로 추출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추출을 한 커피는 이 정도 라인 위에 아마
찍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TDS를 목표로 해서 이 정도 농도의 커피를 뽑았을 때 추출되는 커피의 수율은 한 18%에서 20% 정도 사이의 커피가 되겠죠. 이 커피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맛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의 커피를 제가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출을 시작해 볼 건데 제 처음 내리는 레시피는 17g과 이 17g에 한 16.5배 정도 되는 한 280g의 물을 사용할 거고요. 물 온도는 92도, 분쇄도는 EK43 그라인더를 기준으로 10으로 먼저 한번 분쇄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이 하리오 드리퍼의 레시피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하리오 드리퍼를 준비를 했고요. 하리오 드리퍼의 필터는 이렇게 양변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변 쪽에만 약간 이런 봉제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봉제선을 한 1mm 정도 들어가게 평행하게 접어줘요. 그러면 한쪽 변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살짝 넣어서 중간에 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준 다음에 린싱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린싱 할 때도 종이 필터가 중간에 잘 자리를 잡도록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밑으로 압력을 가해주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17g을 분쇄를 했고요. 여러분 근데 17g을 내가 계량해서 분쇄했다라고 하더라도 17g이 그대로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울의 0점을 잡고 내가 분쇄한 그람수가 17g이 맞는지 내가 설계한 그람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푸어링을 하기 전에도 약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을 해서 물이 좀 더 고르게 적셔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블루밍을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탑워치를 먼저 누르고 블루밍을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17g 정도 우리가 많이 1대2 정도 비율을 블루밍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대2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17g에 1대2 한 34g이니까 한 40g 정도를 블루밍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루들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블루밍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한 30초 정도의 블루밍 시간을 가진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푸어링에는 너무 굵지 않은 물줄기로 한 100g 정도를 부어 보겠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100g을 더 부어 볼게요. 첫 번째 푸어링한 물줄기보다는 조금 더 굵은 물줄기로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됐을 때 나머지 40g을 부어서 그래서 우리가 추출 비율, 즉 추출에 사용하는 총 물량을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 물로 추출을 다 마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어링한 물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밑으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추출 시간은 2분 10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커피를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볼 때도 추출된 커피를 그냥 따라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하단부랑 상층부가 약간 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스왈링이나 이제 스푼으로 스터를 통해서 상층부, 하층부를 섞어준 다음에 맛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맛을 볼까요? 커피신 얼마나 커피를 잘 내렸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자, 지금 먹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이 다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TDS와 추출 수율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브루잉 차트 자체를 약간 머릿속으로 좀 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분쇄도, 온도, 그리고 추출 시간, 이런 추출 비율 같은 변수를 사용했을 때 이 브루잉 차트상에서 이 좌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제가 설명하는 걸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이 추출된 커피만 일단 평가를 해보자면, 농도를 먼저 평가하면 농도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약간 뭉쳐있어 이런 느낌들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산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다 보니까 지금 먹고 나서 약간 애프터 쪽에서 약간 좀 간장 먹은 느낌들이, 짭조름한 짠맛이 좀 은은하게 남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짠맛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이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강도로 인지가 되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약간 좀 짜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짜다라는 느낌들이 난다는 거는 약간 너무 산미의 강도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농도가 살짝 높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추출의 방향은 일단 농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농도를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수율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커핑할 때 초반에 느꼈던 그런 완전 날카로운 샤프한 느낌의 신맛은 아니지만 아직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11분, 12분 정도의 이런 둥글둥글한 질감을 형성했을 때 그 정도까지의 단맛이 뽑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맛이 살짝 부족한 느낌? 자, 그러면 이 다음 추출에서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즉 단맛을 좀 더 뽑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다음 추출을 고민할 때는 농도와 추출 수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꽂혀서 변수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변수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건드리는 변수는 없어요. 모든 변수들이 다 농도와 추출 수율 두 가지를 같이 움직이는 변수들입니다. 제가 방금 정한 방향이 농도는 낮추고 수율은 약간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했잖아요. 그럼 아마 이 커피의 TDS를 재보진 않았지만 이 커피가 지금 브린 차트상에서 위치해 있는 이 점에서 약간 우측 하단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겁니다. 농도는 낮아지고 수율은 약간 높아지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로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추출 비율입니다. 추출 비율, 즉 커피랑 물의 비율에서 물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그 커피는 농도는 낮아지고 수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제가 지금 1대 16.5 정도의 비율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1대 17 정도의 비율을 사용하면 아마 이 커피보다는 좀 더 제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동일하게 필터를 접어서 린싱을 한번 하고요. 물은 동일하게 92도입니다. 동일하게 17g, 분쇄도는 10으로 분쇄했습니다. 추출해 볼까요? 동일하게 40g으로 블루밍을 30초간 가져가겠습니다. 30초 정도 블루밍을 하고 아까랑 동일한 물줄기로 100g을 1차 푸어에서 부어줄게요. 오랜만에 콜롬비아 커피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리고 1분에 다시 조금 더 굵은 물줄기로 100g을 부어주겠습니다. 자, 17 곱하기 17은? 그래서 1분 30초에 아까는 1대 16.5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290g까지 1대 17 정도의 비율을 부어줄 거예요. 자, 이제 추출만 되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2분 10초 추출을 마무리했고요. 또 잘 흔들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렸던 커피는 약간 향미들이 좀 뭉쳐있고 약간 애프터에서 약간 좀 짭조름한 이런 느낌들이 남는 느낌이었다면 이 커피는 그런 느낌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향미들이 좀 부드럽게 풀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커핑할 때 느꼈던 약간 이런 오렌지나 이런 핵과류 같은 느낌들의 산미들이 굉장히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율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앞에 내렸던 커피는 살짝 산미가 좀 날카로운 느낌들이 있었다면 지금 커피들은 아까 우리가 커핑할 때 목표로 정했던 그 구간에서 느껴졌던 이런 단맛이 동반된 둥글둥글한 이런 질감들이 느껴지는 굉장히 좀 좋은 수율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커피가 또 베스트 컵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커피를 제가 한 번 더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또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지금 수율적인 부분들은 오케이잖아요. 그죠? 근데 농도가 아직 살짝 높은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 커피를 추출할 때는 이 커피보다 농도만 살짝 낮은 커피를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커피가 브루잉 컨트롤 차트 어딘가에 찍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목표라는 커피는 지금 수율적인 부분들은 동일하고 농도만 살짝 낮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줘야 되느냐? 일단은 추출 비율을 상대적으로 살짝 높이고요. 즉 물량을 좀 더 늘린다는 거죠. 한 이 정도 차이라면은 저는 한 5g 정도의 물을 한 번 더 늘려볼 생각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추출 비율을 늘렸을 때랑 마찬가지로 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수율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수율을 좀 낮춰주는 변수를 함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커피를 다시 내린다면 저는 지금 290g 정도의 물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295g 정도의 물을 사용을 하고 분쇄도를 10에서 한 10.1 정도로 굵게 분쇄를 한다면 커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만으로 이 질문한 분한테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추출하면서 드린 설명이 지금 이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린 커피와 이분이 다시 볶은 미디엄 로스팅 커피가 완전히 동일한 커피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향미가 완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커피가 농도가 높았을 때 그리고 농도가 너무 낮았을 때 이런 어떤 느낌들인지 일단 인지하는 센서리 능력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커핑을 해보셔도 좋거든요. 이런 수율적으로 너무 성분들이 덜 나왔을 때랑 너무 성분들이 더 나왔을 때 어떤 부정적인 느낌들이 드는지를 인지를 해간 상태에서 약간 속성으로 변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커피의 농도가 너무 낮고 단맛도 잘 안 뽑혀 나왔다. 즉 신맛이 너무 날카롭고 농도도 약간 좀 맹맹하다라고 할 때는 분쇄도를 한번 줄여보세요. 반대로 농도가 너무 높고 약간 쓴맛이 같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분쇄도를 약간 굵게 바꿔보십시오. 자, 근데 농도는 약간 좀 높은데 약간 짠 느낌들이 난다? 약간 뭉쳐있고 약간 시고 짜다? 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제가 준 변수처럼 물의 비율을, 즉 사용하는 물량을 약간 좀 늘려보십시오. 반대로 약간 맹맹한 이런 보리차 같고 먹었을 때 굉장히 혀에서 꺼끌꺼끌한 이런 느낌들이 남는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물량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변수를 드린 거잖아요. 농도가 너무 낮고 신맛이 강할 때, 농도가 너무 높고 쓴맛이 강할 때, 그리고 농도가 너무 높고 신맛이 자극적일 때, 농도가 너무 낮고 쓰고 텁텁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일단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연습을 몇 번 이제 이런 변수들을 해보신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면
열심히만 하신다면 아마 통과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10분, 20분 정도 되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브루잉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그리고 TDS, 추출수율, 브루잉 컨트롤 차트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 교육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특수하게 급한 질문이 있거나 정말 제가 답해 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러한 답변의 시간을 마련해 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커피 신창호 끝!